자, 우리 325쪽에 보면 이제 시간적 항이라면서 제목이 이제 사후 부관 또 사후 변경 요런 두 가지 주제가 있죠.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야. 사후 부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허가니 면허 내주면서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깨끗하게 내줬어. 응?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야 이런 단서를 좀 붙이자. 그치? 그게 사후 부관이야. 사후 부관. 이게 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깨끗하게 허가를 내줘서 나는 아무 단서 없이 깨끗한 허가를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행정기관이 야,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나중에 추가로 붙이는 거, 그지? 이거 원칙적으로 국민의 신뢰,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게 돼서 안 되는 게 원칙. 응? 다만 일정한 예외적 경우는 허용. 응? 그러니까 사후 부관은 아무 단서 안 붙였다가 나중에 붙이는 걸 말하는 거고, 사후 변경은 뭐야? 애초에 무슨 단서를 붙이고 했다가 야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애초에 붙인 단서를 좀 이렇게 바꾸자. 이게 이제 사후 변경이야. 응? 둘 다 의미는 조금 다른데 논리는 똑같아.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래서 우리 보자. 이거에 대해서도 그 밑에 행정기본법이 명시해놨어. 이것만 중시하면 돼. 행정기본법 뭐라고 써있나 보자.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처분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안 붙였던 걸 새로 붙이거나 이미 붙여놨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어느 때에 가능하대? 자, 첫째, 법률. 줄이면 법률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거나 근거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야? 동의. 상대방이 새로 붙이거나 붙여놓은 걸 변경하는 거에 동의할 때. 동의. 세 번째는 사정 변경. 이거 새로 붙이거나 변경 안 하면 뭐야? 그 주된 행정이 해당 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세 가지를 법에서는 명시해놨네요. 세 가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지? 세 가지를 정해놨죠. 근데 요 행정기본법 되기 전부터 우리 대법원은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놨었어. 그게 판례 1번입니다. 1번. 그죠? 1번에 보면 두 번째 사후 변경은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 하나 뭐 있어? 변경하는 게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이게 하나 더 들어갔지? 근데 이제 이 행정기본법은 요 두 번째 사유.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행정기본법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과거에 그것도 인정돼 왔지. 그러니까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단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거다 이렇게 미리 예고 단서 붙이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동의, 그죠? 이렇게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정 변경, 이게 중요한 단어는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애초에 단서 부관을 붙여놓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네 가지를 들었었는데 우리 나중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는 세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죠? 법률, 동의, 사정 변경. 그죠? 그러면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2번 판례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2번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험을 안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사례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응? 사례용으로 만들기 딱 좋아. 이게 바로 이제 이 부관의 사후 변경과 연관되는 건데, 자 2번 판례 보면 행정청이 뭐 어떤 업자를 뭐 했대?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대. 신청을 받고. 응?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대상자니까 아마 우리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 쓰레기 수거하고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 수거해가고 그거 갖고 가서 뭐 분리해가지고 또 재활용하는 사는 업자 있잖아, 그지? 그런 업자로 선정을 할 당시에는 무슨 단서만 붙였어? 민원이 없을 것이지.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그것만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붙였다는 거잖아, 그지?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둘째 줄 새롭게 추가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할 것 이걸 요구했대, 그죠? 그러면 뭐 한 거야 이게? 그 부관의 뭐 있어요, 이거 사후 변경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1번 판례하고 연결시켜봐. 그러면 이렇게 없던 부관을 나중에 추가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되려면 1번 판례면 4가지 경우에 해당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도 없대. 이 사안의 2번 사안의 경우 상대방 업자 동의도 안 한대. 응? 그리고 미리 뭐 나중에 변경할 거라고 유보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그지? 그럼 4번째,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래. 그렇다면 어떻게 돼?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랬는데도 행정청이 이렇게 나중에 그 선정해 주시는 사유 조건을, 선정 조건을 추가한 것은 위법하다, 그지? 결론은 위법이죠. 그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지. 응? 그래서 결국은 그 추가한 조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위법이다, 이렇게 마무리 졌죠.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알아도. 그 다음에 뭐 그냥 4번이 있는데 4번은 굳이 따로 안 해도 되는데 1번 판례의 아류지 그냥. 응? 읽어보니까 부관은 면허, 그러니까 뭐 행정 처분,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때는 허용된다, 그죠? 다만 이 4번 판례에서는 이제 거기 끝쪽에 오면 맨 아래쪽에 그거는 감차 명령, 거기다가 전 단서 붙이면 택시 감차 명령이야. 택시 회사의 택시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거야. 응? 택시 감차 명령은 결론 뭐라고? 행정 처분. 그래서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거는 기억해 두자. 응? 그래서 거기 셋째 줄부터 읽어보자. 4번 판례. 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발급한 이후에도 상대방 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응?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 이거 부관의 사후 부관 붙이는 거죠. 이를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대. 그러면서 이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한다면 택시 감차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감차 명령은 행정 처분이라는 거야. 요거 감차 명령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의 마지막 주제가 있어. 부관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행정기관이, 자, 이걸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하자. 우리가 뭐 허가니 면허 내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자. 주된 행정이, 상대방에게 이익 주는 허가, 면허 이런 주된 행정을 하면서 부관을 붙였단 말이야. 응? 그런데 요 단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에 그 법에 근거도 없이 붙여놓은 단서라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속행위에 법에 근거도 없이 부관 붙여놓으면 무효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든지 또는 뭐 아까 법원 측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의 단서를 붙였다든지, 그러면 부관에 하자가 있다, 그죠? 하자, 위법이 있단 말이야. 부관이 위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하자 정도, 그 하자 정도에 따라 어떻게 나눈다는 거야. 부관은 무효인 경우도 무효가 되는,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자동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무효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가 된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뭐 주된 논점은 아니야. 그래서 거기 그 1번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그랬지? 그건 뭐 별건 없어. 부관의 하자 있으면 그 하자 정도에 따라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위법 하자가 있으면
취소 사유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냥 그 얘기고 여기서 이제 2번이 이제 또 공부할 사항인데 2번에 쌍가루 1번이 중요. 응? 그거만 주로 시험 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눈 다음에 2번에서 하자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이에요. 그러면 보자. 이 부관이 무효라면 어떻게 돼? 부관은 처음부터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부관이 없다면 이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냐 이 관계에 묻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 쌍가루 1번 어떻게 된대? 부관이 무효라면 어떻게 된다고? 부관이 무효라면 두 번째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대? 부관만 무효로 칩니다. 원칙은 부관만 무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된 행위는 주된 허가나 면허는 부관 없는 행위로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지? 원칙은 부관만 무효로 되는 게 원칙이래. 그지? 근데 예외. 그 옆에 예외. 자, 이 행정기관이 여기다 단서 붙여놓은 거, 자 거꾸로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이 허가니 면허 내줄 때 이 부관, 이 단서를 안 붙이고는 절대 이 허가나 면허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이 단서 붙인 게 허가 면허를 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면, 그러면 이 부관이 무효란 건 부관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거 없으면 허가나 면허 안 내줄 거란 말이야. 그럴 정도로 이게 부관이 허가니 면허 같은 주된행위의 중요한 요소라면 부관이 무효하면 주된행위까지 같이 무효가 되는 거로 봐야 된대. 그래서 거기에 예외가 뭐냐면 두 번째 끝에 부관이 주된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본질적 요소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결론 넷째 줄 주된행위까지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관만 무효로 보는 건데 예외적으로 부관이 주된행정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내지 본질적 요소라면 주된행위까지 전체 무효가 된다고 본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쌍가루 2번 부관이 취소된 경우는 거의 안 내. 그거는 이제 무효와 취소 논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2번 나오는데 다 시험에 쓰이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면, 자, 도로 점용 허가가 여기서 말하면 도로 점용 허가가 특허로서 주된행위 한 거야. 도로 점용을 내주면서 점용 기간을 정했다잖아. 점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 점용 허가한다 이렇게 정한 거잖아. 우리가 부관의 종류로 따지면 기한이야. 예? 기한 중에 시기도 정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시기 종기까지 이제 붙여놓은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부관에 해당하는 점용 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 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대. 그러면 행정청이 도로 점용을 내주면서 점용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 점용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면 그 점용 기간만 뭐 무효로 되거나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주된 행위인 도로 점용 허가까지 전부 다 위법이 된대. 응? 그래서 시험에 잘 납니다. 그럼 2번도 똑같은 논리야. 응? 2번에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 이것도 특허야. 허가자 붙이면 이 특허에서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본질적 요소.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1, 2번 다 알아두세요. 이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 도로 점용허가 점용기간인데 구체적인 사건이 이런 거야. 어떤 업자가 뭐 인천시 시에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자.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인천 주안역 앞에 그 지하 상가를 개발하자. 지하 상가는 도로 위치야. 도로로 보는 거야. 도로의 일부분이야. 지하도. 도로의 지하도 도로의 일부로 봐요. 응? 그래서 지하 상가 개발하는 거 도로 점용 허가 내준다 그래. 응? 그래서 민간 업자가 자기 돈으로 개발을 할 테니까 승인해달라는 거야. 특허 내달라. 응?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시에 돈 안 들이고 세금 안 들이고
민간업자가 사업 계획 짜서 정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개발한대. 그런 제안을 받고 시장이 그거 괜찮네. 대신에 어떻게 돼? 이제 그 민간업자는 자기 돈 투자해서 개발을 했으니 뭐 최소 투자금 원금 회수하고 이윤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기간만큼 기간을 정해줘야지. 그래야 업자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개발하고 지하 상가 임대해주고 막 운영해서 투자 원본하고 수익금하고 얻을 수 있는 기간만큼 도로 지하를 점거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도로 조망을 내주면서 그게 한 30년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년간만 딱 기간을 정해준 거야. 그럼 업자로서는 야, 그 기간이면 원본도 투자하는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긴 거지. 응? 그런 사건 살펴보세요. 그 2번 사건은 거기 이게 이제 저기 어디야? 그 과천 서울대공원 사건이야. 거기 그 과천에 서울대공원인가? 그 대공원 부지가 원래 서울시 땅이야. 응? 근데 거기도 민간업자가 어떻게 한 거야? 응? 거기 놀이공원 이런 거 만들자. 응? 좋다. 그래가지고 민간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하는 거야. 대신에 민간업자가 그걸 개발하고 놀이공원 기구 설치해서 운영을 민간업자가 한 뒤에 어느 정도 해서 투자금하고 이윤하고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뭐야? 시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야. 일본도 아까 지하상가 개발하면 몇 년 지난 뒤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통 하죠. 행정학에서 말하면 무슨 방식의 개발 방식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응? 우리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니야? 민자고속도로도 민간 자본으로 도로 만들잖아. 그 도로 개설, 도로 만드는 거 사업자로 특허내 주는 거야. 그 민간업자가 자기 돈 투자해서 하고, 그죠? 대신에 어떻게 돼? 도로 통행료 받잖아. 그 누가 받아? 민간업자가 받아 돈, 그죠? 그러면 뭐 몇십 년간 그 도로 통행료 민간업자가 이제 징수하도록 기간 정해주잖아. 그게 바로 투자금하고 이윤 어느 정도 회복하죠. 그 다음에 그게 약정이 그렇게 뭐 30년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그걸 관리하고 통행료 징수하게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민자도로는 민간업자가 그런 투자금과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서 도로 통행료를 비싸게 받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데가 민자고속도로가 많아. 내가 여기 아침에 올 때도 지금은 이제 옛날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잖아. 지금은 이제 수도권 제1순환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내가 집이 의정부인데 의정부에서부터 여기 어디까지야? 저기 양주? 양주 요금소까지인가? 거리도 짧아요. 근데 그게 얼마냐? 3,600원이야. 응? 그 국가가 운영하는 그 고속도로는 한 100km를 가도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한 18km? 18km도 안 돼. 짧은 거리인데도 3,600원. 그것도 말이 많아갖고 조금 내린 거야. 응? 예전에 3,600원이었다. 지금 1,800원으로 내렸다. 말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거하고 다 연관있죠. 적정 기간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응? 하자 있는 부담과 그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하느라고 한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의 효력, 그죠? 자, 이걸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고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허관이 면허를 내주면서 뭔가 땅이나 돈을 기부해라 이렇게 단서로 붙인 거야.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인 거야. 부담. 응? 뭐 기부해라고 의무를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이행을 했어.
기부해라 하니까 그래서 땅이나 돈을 시에다가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 응? 이걸 이행하느라고. 이게 부관으로 붙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시하고 상대방 업자하고 기부하는 계약. 이게 사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 맺은 거야. 그런데 자, 일단 중요한 거. 이거는 행정행위에 붙여놓은 부담.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뭐뭐 해라 하는 하명의 성격을 갖는 거야. 의무 덧붙인. 이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근데 이거의 효력과 이거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대. 응? 그래서 이 부담이 무효가 돼버렸대. 이 부담이 이게 무효라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걸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계약 맺은 것도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래. 응? 자, 일단 여러분 알기 쉽게 내가 동그라미 1번 판례는 부담하고, 응? 그러니까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이 기부 계약 이런 거 한 거를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2번 판례는 이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하느라고 한 사법상 이 기부계약 같은 매매나 기부계약 같은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으로 어떻게 돼? 중요한 거. 효력을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중요한 단어. 효력을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이 327쪽에 따라서 행정행위하면서 부담 붙여놓은 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한 기부계약 같은 거 있지? 이게 그에 따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빠졌지만 도대체 그래.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 그 이행행위 첫째 두 번째 이행행위가 바로 뭐야? 계약. 그 계약이 바로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기부해라 돈을 냈다 그러면 돈을 낸 게 그것만 바로 국가에 부당이득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응?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려면 뭐야? 이것만 무효가 돼서는 안 되고 이 기부한 계약 자체도 무효로 판명나거나 해야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야 그 다음에 국가가 받은 돈이나 물건이 국가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1, 2번 다 알아두세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고. 그럼 우리 판례를 보세요. 판례 1번. 자, 행정처분에 부담을 붙여놨대요. 판례에서. 그지? 그런데 첫째 끝에 그 부담이 무효가 됨에 의해, 응?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이거 따로 할 필요는 없어. 이건 조금 아까 우리 공부한 거다. 야, 이 부담이 무효가 되면 주된 행위가 원칙은 영향 없어. 다만 이 부담이 주된 행위에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일 때 주된 행위까지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건 아까 한 거고, 그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매매, 계약 등의 법률행위라는 경우에는 그 부담 붙여놓은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법상 매매 등의 사법상 계약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다 뿐이므로 이는 뭐야? 이게 무효가 되면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무효됐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느라고 기부계약 맺은 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효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무효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계약 무효다, 취소해달라고, 이거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퉈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무효나 취소를 받아야 돼. 응? 취소되어야 효력이, 이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응? 지금 얘기한 거 뭐야? 이게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계약 맺은 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거 아니고, 자동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거 아니고, 이게 효력이 부정되려면 이것 때문에 이걸 이행했다. 응?
이 잘못된 걸 이행하느라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이것도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효력을 부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읽어나가죠. 판례 분석. 예. 따라서 그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계약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를 하게 만든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법상 계약행위,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가능하지만 취소 사유라고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그 부담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 사법상 기증행위,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하는 거 아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당연히 무효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됐을 뿐이므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따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거. 자, 행정청이 부담을 붙여놨는데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법률행위. 응?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행위고 이거는 사법상 개혁행위고 이건 별개의 법률행위다. 그러므로 그 부담의 불가능효과는 그러니까 이 부담은 이것만 따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부담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려면 이 주된 행위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돼. 기간 넘으면 못하지 소송. 불가증력. 부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긴 거와 상관없이, 응? 그죠? 이 사법상 기부행위가 뭐야? 민법상의 사회질서, 반사회질서 행위, 사회질서 위반이나 민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를 따져보아서 그 효력을 별도로 판단 내려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효력을 예를 들어서 이 부담이 뭐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났느냐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여기 민법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응? 민법이 정한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이런 걸 따져서 별도로 효력을 판단해. 그러니까 핵심은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거다. 이게 무효된다 해서 이게 자동 무효되는 거 아니고, 응? 이걸 하게 된 이유로 동기 내지 이유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력을 부정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이걸 잘못된 것 때문에 이걸 이행하느라고 이걸 했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무효 취소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은 안 해도 되고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응? 자, 3번이 2번하고 이어지는 거야. 3번 판례가. 1번하고 참. 3번이 1번하고 이어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을 유효라고 믿고 토지를 증여. 응? 그럼 여기서 토지 증여가 사법상 법률행위야. 사법상 계약 맺고 토지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민간 개인이나 업자가 시에다가 토지를 넘겼어. 응? 증여. 근데 이 토지 증여한 거 앞에 건축허가 조건이 건축허가 내주면서 조건 붙인 게 무효인데 그걸 유효라고 잘못 믿고 토지를 증여하는 사법상 계약 맺었지. 그러면 이 토지 증여하는 사법상 계약 맺게 된 데는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효인 조건인데 유효라고 잘못 믿고 증여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맺을 때 있어서 계약 맺는 동기 내지 이유가 뭔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거야. 응?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미 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시라고 하면 시한테 소유권이 증여계약에서 소유권이 다 넘어갔어. 이전 등기까지 마쳤대. 시 소유 땅으로 이미 다 완료된 거야. 응?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야. 응? 말소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데 말소 청구를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지?
증여 계약이 먼저 무효로 판정 나거나 취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봐. 여기서 그 건축허가 조건이 무효였다는 거야. 응? 건축허가 조건이 무효였다고 그걸 유효라고 믿고 토지 증여한 계약이 토지 증여 계약 사법상 번뇌가 당연히 무효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토지 증여 계약 이거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지금. 토지 증여 계약이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준 거 그대로 유효한 거야.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게 말소되려면 토지 증여 계약이 효력이 부정돼야 돼. 선결 조건으로. 그럼 토지 증여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인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을 잘못 믿고 한 그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무효화시켜달라 취소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효력을 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민사법원이 말소 등기 청구를 허락합니다. 응?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바로 그 증여 계약이 효력이 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행 조건으로 그 증여 계약 사법상 법률의 효력을 먼저 민사소송으로 부정받아야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소유권 등기. 응?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일단 건축허가 조건 붙인 게 무효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죠? 그 건축허가 자체와 그 건축허가 조건이 무효가 되니까 부관이 무효니까 어떻게 된대?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무효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하고 그 증여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시에게 이전 등기까지 한 게 자동적으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단지 증여 계약 같은 걸 맺게 된 연유 내지 동기에 불과하다. 응? 그래서 맨 밑에 내려면 허가 조건에 행정청이 건축허가 조건 붙였는데 그 무효인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럼 내 토지 증여 계약 맺겠다라는 증여의 의사 표시 자체에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그것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좀 이제 그렇게 판결을 써놨는데 말뜻 이해했어요? 응? 거기에 좀 생각하면 토지 증여 계약이 무효인 조건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단지 그냥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그 자동 효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면 토지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못하게 된다. 먼저 토지 증여 계약을 무효인 조건을 믿고 증여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이 역시 위법이다. 증여 계약을 취소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될까? 4번도 중요해요. 3, 4번 중요해요. 4번 토지 소유자가 부관에 따라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토지를 기부, 체납, 증여계약 맺은 경우 그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부관 때문에 증여계약 잘못 맺었다,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대.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부관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한 얘기였잖아. 핵심은. 근데 이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담이 이게 유효하게 일단 유효로 존재하는 이상 이거를 이행하도록 한 계약이 또 이것도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해야 된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자
토지를 기부해라 이런 부관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게 중요해요.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부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기부해라 하는 이 부관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응? 여기 이게 없다가 나왔는데 없다는 이유는 그 부담이 유효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럼 먼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응?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증해라는 기부해라는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를 먼저 받아야 돼. 무효로 인정받거나 취소를 먼저 받아야 이게 효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증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또 민사소송으로 효력 부정해달라 이렇게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효력이 부정돼야만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부정되면 자동으로 이게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효력이 부정되면 이 잘못된 걸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은 이걸 이행한 이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응? 이 3, 4번 매우 중요한 판례.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자, 국민의 입장에서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해서 행정쟁송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 이거 있죠. 국민이 자기한테 어업허가를 내달라 신청. 그때 행정인이 어업허가를 내줬는데 여기다가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 응? 그런데 상대방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A는 자기한테 어업허가 내준 거는 아무 불만이 없어. 주된 행위는 불만이 없어. 불만은 아니 왜 나만 유효기간이 1년이냐. 딴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년씩 유효기간을 정해주면서 왜 나만 1년이야. 이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평등원칙이 봐. 그래서 상대방 국민은 여기 부관만 불만이 있는 거야. 요것만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한테 신청한 대로 이익 준 어업허가는 놔두고 요것만 어업허가하고 따로 떼서 요것만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것만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야. 요걸 뭐라 그러냐면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요것만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느냐? 요걸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그래. 독립쟁송 가능성. 응? 요거는 누구의 시각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부관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서 국민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어떻게 돼? 심사하더니 행정기관이 부관 붙여놓은 거 요거 위법이네? 부관만 위법이네? 인정한다면 법원이 행정기관이 붙인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 응? 요거를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 그래. 그거는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응? 법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붙인 부관만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 응? 근데 시험은 주로 국민의 관점에서 부관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독립쟁송 가능성만 드립다 문제를 냅니다. 응?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좀 있고, 그러면 323쪽 가면 쌍가루 1번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나오죠? 응? 중요합니다. 독립쟁송 가능성. 자,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제목 뭐라고 본다 그랬어? 부관 다 가능한 게 아니고 부관의 종류 중 부담만, 응? 부담만 가능하다. 오로지 부담만, 응? 이렇게 보는 게 다수결과 판례 입장.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다수결 일반 일정 읽어볼까? 자, 기억번
부관 중에 부담, 이제 제목은 부담이죠. 부담만 뭐가 된대? 부담은 주된행위에 붙여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주된행위에 붙여서 부과한다는 거 빼고는, 그래서 부관의 한 종류란 거 빼고는 어쨌든 상대방 부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그렇기 때문에 주된행위와 따로 분리해서 부담만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자, 여기 공부하세요. 다수설 입장 정리하면, 다수설은 부담만은 뭐가 가능하대? 마지막 줄, 진정 일부 취소송이 가능하대. 그 말 알아보세요. 진정 일부 취소송. 응? 진정 일부 취소송이 전체, 이게 전체란 말이야. 주된행위와 부관까지, 이게 전체야. 주된행위와 부관, 이게 전체 하나의 행위인데, 이 중에 이 부관의 종류가 부담이라면 전체 중에 일부인 부담만을 대상으로 따로 떼서 요것만 취소해달라. 응? 전체 중에 일부만 대상으로 삼아 그 일부만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걸 진정 일부 취소송이라 그래. 그래서 부담만은 진정 일부 취소의 형태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대요. 다수설 입장. 판례는 그 다음에 니은번, 부담 이외의 부관이죠. 부담 이외의 부관은 부담 뺀 나머지 뭐냐?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응? 법률효과 일부 배제, 뭐 수정 부담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대? 그 독립성이 없대. 주된행위하고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거래. 그러니 방법은 뭐야? 주된행위를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대. 주된행위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 주된행위와 부관까지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법원에다가는 뭐 해달라? 무슨 판결? 그 중에 일부인, 전체 중에 일부인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취소해달라. 이런 형태의 소송인데, 그거를 뭐라 그러는데?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고 부른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진정 일부 취소송과 부진정 일부 취소송의 뜻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거야. 응? 진정 일부 소송은, 일부 취소송은 진짜로 전체 중에 일부만 따로 떼서 그것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형태를 가래. 응? 부진정 일부 취소송은 어떻게 돼?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 그래. 그래서 다수설은 부담 말고 나머지 부관은 셋째 줄 어떤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다수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 형태로 소송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돼? 판례는 조금 달라요, 다수설하고. 그런데 기억번 부담만은 똑같아요. 다수설하고 똑같아. 응? 부담만은 어때? 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반면에 니은이 중요해. 니은 판례는 어떻게 봐? 니은의 제목은 부담을 뺀 나머지 종류의 부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아까 다수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부관이 붙은 채로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 형태로 소송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판례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어떤 방법이에요?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그죠? 부관부 행정행위,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응?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 방법이 가능하대. 두 번째는 뭐야? 행정기관에게 야, 이 잘못된 부관을 붙여서 나한테 행위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바꿔달라. 응? 행정청에다가 제대로 된 부관이 없거나 제대로 된 부관을 붙여서 다시 해달라고 변경 신청을 해. 변경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잘 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거부하거나 뭐 이러면 그 거부한 걸 갖고 거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든가. 응? 행정청에 변경을 신청한 다음에 변경을 안 받아들이면 그걸 대상으로 안 받으면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취해야 된대요. 응?
이걸 잘 비교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얘도 드러났지. 우리 아까 판례 공부했어서 기선선망 어업허가 신청했는데, 그지? 행정청이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서 붙이고 내줬잖아, 그지? 이거 상대방 국민 앞에 기선선망 어업허가 나온 건 만족. 근데 뒤에 부속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부관이야. 응? 그래서 상대방 어떻게 싸워야 돼?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수설에 따르면 어떻게 싸우면 돼? 응? 이게 그 다수설에 따르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저 기선선망 어업허가 처분 플러스 부속선 사용할 수 없다까지 부관까지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법원도로는 소송 대상을 전체를 삼고 그 중에 일부인 부속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요 부관 부분만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일부 취소, 그러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판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선선망 어업허가 처분 플러스 부속선 사용할 수 없다,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다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든가 그렇게 청구를 하든가, 또는 행정청에다가 야 이거 잘못된 부관을 붙였다, 응? 제대로 된 부관을 붙여서 다시 해달라, 응? 아니면 부관이 없는 그냥 기선선망 깔끔한 기선선망 허가를 내주든가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그 거부한 걸 갖고 소송으로 싸워라,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디귿번,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만약에 누군가 소송이 들어갔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런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소송 대상 안 들어갔고 소송 제기했으니까 법원 무슨 판결을 해야 되는데? 각하. 소송 대상도 안 되는 거고 소송 요건 못 갖췄다고, 그죠? 각하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이제 판례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거 3번, 4번? 아니야. 어느 판례 있어? 3번 판례 보면 아까 읽었던 거 나오지?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매립한 땅의 일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부관이다. 응? 이거는 부담이 아니니까 그것만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무슨 판결했다는 거야? 송대상 아니라고 재판 거부하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거야. 응? 나왔던 거. 2번은 내가 칠판에 쓴 거야, 그렇지? 어업면허. 여기는 어업허가 아니라 어업면허다. 어업면허 내주는데 어업면허 내주면서 유효기간 1년 정했지? 1년. 근데 상대방 유효기간 1년으로 한 것만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유효기간 1년만 취소해달라. 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유는 왜? 유효기간 1년으로 한다는 걸, 기간을 정했다는 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그러니까 종기, 기한을 붙인 거야. 기한은 부담하고 다른 거잖아. 부담이 아니니까 기한만 위법이 있다 해서 그것만 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지. 부담이 아닌 건 안 돼. 그래서 판례 또 2번도 2번 3번 중요했지, 그지? 4번도 마찬가지잖아. 거기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문제지, 셋째죠. 사용수익 허가 기간 지나치게 짧다. 그것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 있어?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용수익 허가 플러스 기간 다 합쳐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든가 해야 되잖아, 그지? 기간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는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 3, 4가 다 같은 얘기고. 그러면 1번이 뭐야? 자, 첫째 줄 원칙론이입니다. 부관은 행정의 부관은 둘째 끝에 주된 행위에 덧붙여지는 행정의 하나의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하고 사이에 직접 그 자체만으로 직접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는 아니다. 독립된 처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행 행정시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 따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게 원칙이다. 응? 원칙이야. 단 그런 부관 넷째 줄 중간에 부관 중에서도 다섯째 줄 끝에 부담만은, 그렇지? 부관 중에서도 상대방의 의무를 덧붙이는
부담의 경우만은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는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행위하고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래.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야. 부담만은 다른 부관하고 달리 주된 행정행위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고, 다만 그 운명이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붙여지고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같이 소멸하는 운명이 주된 행위에 달린 것뿐이지, 일단 붙여지고 난 뒤에는 주된 행위와 분리해서 다룰 수가 있다. 응? 그 부담만은 그래서 별도로 그 자체만 갖고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응?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판례들이 중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건 잘 시험에 안 낸다 그랬죠. 다만 법원이 이제 여기면 여담으로 얘기하자. 법원이 재판 청구를 받고 심사를 했어. 그러더니 이 행정기관이 붙인 부관에만 위법이 있다. 그럼 법원이 부관만 취소? 그러면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하면 주된 행위는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행정기관으로서는 이 부관을 붙이지 않고는 주된 행위를 해주지 않았을 만큼 이게 주된 행위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였는데도 법원이 부관만 없애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주된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행정기관의 의사하고는 너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법원이 사법부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또 이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부관만 위법이 있는 거로 나왔는데, 그 부관이 행정기관이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부관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절대 이 주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만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인 것이었다면, 법원은 부관만 위법이 있더라도 부관만 취소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된다. 다만 반대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주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위법이든 부관만 취소하고 주된 행위는 살리는 판결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학설이 그만큼 다양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얘기를 했고, 다만 판례는 법원은 부담을 뺀 나머지 종류의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못 내리죠. 그렇죠? 소송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은 부담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응? 그렇지 않는 한은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의 주된 아주 내용은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주제로서 거의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이라 잘 공부해야 되고, 뭐 지금까지 해온 거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응? 자, 우리 이따 기출문제로 다시 확인해보고, 밥을 먹고 우리 2시 반부터 수업하고, 그 뒤에 짤막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의 뭐예요?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짤막한 주제가 있어서 그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딱 맞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 밥 먹고 2시 반에 수업합시다. 네.